안녕하세요. 아시아 축구와 한국 축구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대한민국의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오늘은 왜 많은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되기 전에 대학교에 진학해 대학 축구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는 연세대학교 축구부 출신이고 마인츠 공호의 이재성 선수는 고려대학교 축구부 출신이죠. 현재 한국 대표팀 감독인 2002 한일 월드컵 브론즈볼 수상자 홍명보 감독도 고려대학교를 거쳐 프로축구 선수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스널과 AS 모나코에서 뛰었던 박주영 선수도 한국에서 축구 명문대로 불리는 고려대 출신이고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전드 차범근 전 감독도 고려대 출신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도 명지대학교 축구부에서 뛰고 있던 중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과 명지대 축구부 간의 비공개 연습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를 통해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됐고 이후 국가대표팀까지 된 사례입니다. 이때 박지성 선수를 발탁했던 당시 허정무 한국대표팀 감독은 네덜란드 명문 PSV 에인토벤에 진출한 대표 선수 출신인데요. 허정무 감독은 연세대 축구부의 레전드 출신입니다. 이렇게 한국 축구 역사의 수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대학교 축구팀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 축구는 보통 학업과 병행하는 아마추어 동호인 활동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 축구는 단순한 아마추어 축구 리그가 아닙니다. 유럽이나 남미의 세미 프로 리그와 맞먹는 역할을 하면서 국가대표팀의 선수들을 키워내는 엘리트 육성 시스템의 핵심 통로로 기능해왔던 것이죠. 물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참가했던 고종수, 이동국과 같은 선수들이 한국에서 고졸 신인이라는 소식과 함께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고등학교 축구부 졸업 후 프로 진출, 대학 진학이 아니라 프로 축구팀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를 만들면서 어린 나이에 프로팀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고등학교 레벨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K리그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고 또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를 기점으로 곧바로 프로팀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부터 많은 한국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선수들이 병역 의무로 인한 커리어 단절 문제 때문에 대학교를 거쳐서 프로 선수가 될 경우에는 유럽 진출 및 활동 기간 문제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들은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K리그로 가고 그 다음에 유럽 진출에 도전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됐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K리그 팀들이 유소년 육성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자체 육성 선수들 중 최우수 선수들을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팀에 입단시키는 경우도 많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최고 유망주가 아닌 그 다음 레벨의 우수한 선수들은 대학 축구부를 거쳐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K리그 팀에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어린 선수들이 당장 프로팀에 들어와서 경기를 하기에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시간과 숙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에는 충분한 실전 경기 경험이 필요한데 프로팀에 들어가서 결과에 큰 의미가 없고 관중도 없는 리저브팀, 2군팀 경기를 뛰는 것이 선수의 성장이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대학 축구팀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프로 레벨에 준하는 선수들이 많고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의 대학 축구 대표팀의 성적이 꾸준히 좋은 이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은 한국 축구가 세계와의 격차가 매우 컸던 1991년 영국 셰필드에서 열렸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의 대표 선수인 홍명보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 대학 축구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993년에 버팔로 대회, 1995년에 후쿠오카 대회, 1997년에 시칠리아 대회에서도 한국 대학 축구 대표팀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1997년 시칠리아 대회에서는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와의 경기 골든골을 넣었던 전 페루지아 공격수 안정환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2001년 베이징 대회도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참가한 현영민이 참가해서 동메달을 이끌었고 2015년 광주 대회 은메달, 2019년 나폴리 대회는 지금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에서 뛰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주전 풀백인 설영우 선수가 참가해 한국 대학축구팀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학축구 대표팀이 다른 나라, 유럽과 브라질, 남미 등 우수한 축구 강국의 대학 대표팀을 압도하는 이유는 사실상 프로 선수이자 연령별 대표 선수, 거의 올림픽 대표급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부 리그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2부 리그나 3부 리그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프로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남미 지역과는 달리 한국의 프로축구의 하부 리그가 열악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프로축구 리그, K리그가 도입된 것은 1983년이지만 초기에는 팀 수도 아주 적었고 시스템이 미비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학 축구는 초기부터 프로팀, 실업팀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였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 초기부터 당시 조선 지역의 대학팀들이 주요 성인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해방 이후인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추계 대학축구연맹전, 전국 대학 선수권대회 등 권위 있는 대학축구대회가 매년 개최되었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대학축구대회들은 아마추어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축구 못지않은 치열함과 또 경쟁력, 주목도를 자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학팀들은 전문적인 정말 프로 레벨의 감독과 코치진을 두고 학교 운동부의 예산을 통해 합숙 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학비를 내고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축구에만 전념하는 세미프로 형태, 대학교에서 선수들에게 돈을 주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8년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외환 위기 사태 속에 많은 실업팀의 해체를 겪으면서 젊고 어린 선수들이 선수로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 축구를 잘 운영하는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대한축구협회는 2008년 대학 축구 선수들이 리그 형태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U리그를 출범해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학 선수들에게 꾸준한 실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단기 대회, 그런 토너먼트 형식의 대회를 벗어난 전국 단위 리그로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리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선수들이 학기 중에도 경쟁적인 환경 속에 꾸준히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K리그 유소 시스템이 정착된 이후에는 프로팀들이 지역의 명문대학과 연계되어 선수를 키우기도 했는데요. 운영상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포항 스틸러스가 지역 축구 명문인 영남대 축구부로 포항의 유스 출신 선수들을 진학시키고 또 포항의 유스 출신 지도자인 김병수 감독이 영남대 감독을 맡아서 많은 선수를 키우기도 했었고요. 울산 HD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였던 유상철 감독이 울산대학교 감독을 맡아서 울산 유스 출신으로서 울산 HD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유럽까지 진출하게 된 설영우 선수를 울산대학교 시절 지도하면서 발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궁극적으로 K리그 1, K리그 2, 2부 리그부터 K3, K4, K5, K6, K7에 이르기까지 지역 아마추어 단계 리그까지 모두 승강제로 연결하는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5년 현재 K리그는 K리그 1과 K리그 2, 1, 2부 리그만 승강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K3, K4의 세미프로 리그는 아직 재정적으로 자생력이 약하고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K리그2와의 승강제 연결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에게 K3와 K4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높은 진로가 됩니다. 반면 대학 축구팀은 학교 법인 소속으로 K3나 K4팀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에게 오히려 대학 축구팀으로 가는 게 더 선호되는 경로가 되는 것이죠. K리그2, 2부 리그까지는 선수들이 일반 직장인들, 회사원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뛸 수 있지만 K3 리그의 평균 연봉이 한국 돈으로 약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2025년 한국의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훈련수당, 흥미수당 같은 돈도 있는 팀이 있지만 이조차 대부분의 팀들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K3나 K4 리그 팀에 가서
K리그2, K리그1으로 진출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모색하는 것보다는 명문대학교의 축구팀에 가는 것이 자신의 선수로서 인생의 진로를 만들어가는 데 더 유리하고, 우수한 선수들에게는 특히 체육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축구부 활동을 돈 내지 않고 대학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한국 대학 축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독특한 학벌주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축구 세미프로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요인이 바로 한국 사회의 대학에 대한 독특한 인식 구조인데요. 한국은 여전히 학벌이 매우 중요한 사회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무시받는다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운동선수라고 예외가 아니죠.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대학 진학률은 70.6%로 17년째 OECD 전체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 수치인 48.4%를 크게 웃돌고 있죠. 프로축구 선수의 생활이 길지 않습니다. 선수 경력이 끝난 이후 축구 지도자나 축구 행정가 혹은 일반 기업 취업 등의 제2의 진로를 모색할 때 대학 졸업장 그리고 대학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미프로 단계인 실업축구팀에서 뛰는 선수들은 과거에 축구선수로서 은퇴한 이후에는 해당 기업에 입사해 일반 사원으로 일하면서 직업을 이어갈 수 있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팀을 선호하는 선수도 있었죠. 프로레벨에서 최고가 아니라면 은퇴 이후 커리어를 이어가기가 어렵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불확실하니까 실업팀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축구의 인프라와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한국에서 축구 선수들은 대학에 가서 경쟁적인 축구를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보험으로서 대학 졸업장까지 확보하는 이중적인 목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대학 축구팀이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인 축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 축구가 왜 유럽의 아마추어 모델과 다른 세미프로 형태의 엘리트 육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면 한국의 프로축구 팀 숫자의 부족, 승강제 미완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학 졸업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학 축구는 단순히 대학생들이 취미로 스포츠하는 축구부의 활동,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가 K리그 1을 넘어서 하부리그까지 더욱 단단한 구조를 갖추고 또 경제적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대학 축구가 다른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본연의 순수한 아마추어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한국 대학 축구는 프로 선수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아마도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 시장의 독특한 이야기, 깊이 있는 축구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